아이돌 가수에서 배우로 다재다능한 활약을 하고 있는 나나. 애프터스쿨 멤버로 활동하다 배우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씨가 흉기 강도 사건에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작년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 씨의 자택. 어머니와 둘만 있던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170cm의 키에 특공무술 4단을 보유한 나나 씨가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새해 벽두 강도 행각을 벌여 구속된 남성이 역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나 씨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작년 11월 15일 아침 6시경이죠. 그 구리시 아천동이라는 애프터스쿨 지금 34세 된 나나 씨의 자택이죠. 그 모녀하고 둘이 살고 있는 곳인데 30대 강도가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베란다 쪽으로 침입을 해서 그다음에 나나 모친을 먼저 이제 발견을 하죠. 그렇게 해서 흉기로 이업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이때 비명소리를 듣고 방 안에서 자고 있던 나나 씨가 나와서 결국 방어적 공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압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행범 체포된 이 강도, 특수강도 상해 혐의로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11월 1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강도 피의자. 다음 날 바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새해 이튿날 가해 남성이 나나 씨를 살인 미수 등으로 역고소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로 판단할 수 있게 8가지 기준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절대 폭력을 먼저 행사해서는 안 되고 방어만 해야 하고 가해자보다 더한 폭력이나 흉기를 사용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정당방위의 8가지의 기준이 있는데요. 경찰은 강도에 대한 나나 씨의 대응이 기준에 부합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에게 범행을 모두 인정했던 가해 남성. 왜 태도를 바꿔 역고소를 한 걸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역고소를 했을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이 범죄 행위를 할 때 과도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법정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전략적 요소로서 역고소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아마도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한 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반성, 개전정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 판사나 재판에서는 인용이 되거든요. 가해 남성은 한 방송사로 옥중 편지를 보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나나 씨가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찔렀다고 주장하는데 경찰 조사와 다른 내용입니다. 나나 씨가 가해 남성을 맨손으로 막아서 이 과정에서 나나 씨도 부상을 입었고 목졸림을 당한 어머니는 실신까지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됐습니다. 또 나나 씨가 빚을 갚아줄 테니 흉기를 가져왔다는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반하장식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해 소속사에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나나 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가해자가 반인륜적인 행위를 벌이는 것이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나나 씨도 자신의 SNS에 무너지지 않겠다며 굳은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 피의자에게 역고소까지 당한 적반하장의 상황.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나나 씨 모녀가 큰일을 겪고 심신을 추스르는 중일 텐데요. 그 와중에 집에 침입한 강도 피의자한테 살인미수 혐의로 나나 씨가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니 저는 너무 황당해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와서 흉기로 나를 위협을 하는 강도를 제압하는 게 사실 너무나 그렇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게 100% 저는 정당방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피해자인 나나 씨가 지금 역으로 고소당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지금부터 이 정당방위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유진 변호사를 우리 스튜디오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게 사실 폭행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당방위는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법원에서는 이게 정당방위다 아니다, 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좀 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당방위를 좁게 인정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필요한데요. 특히 네. 현재가 언제까지냐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이 이미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러면 이미 침해의 현재성이 사라진 거죠. 이럴 때는 경찰 도움을 받아야지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도둑이 현장에 있기는 한데 공격을 끝냈거나 또는 도망가려고 할 때 이때도 현재인과는 문제가 되겠죠. 애매하네요. 일명 그 예전에 있었던 2014년에 발생한 사건 빨랫대 사건 기억하시나요? 20대 남성이 자기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빨랫대로 때려서 뇌사에 빠지게 한 사건인데요. 법원은 1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해서 이 집주인을 법정 구속까지 시켰었는데요. 도둑은 현장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집주인이 도둑을 붙잡아서 빨랫대로 머리를 쳤다. 이 부분이 과연 정당방위로 볼 것이냐 이것이 논란이었습니다. 법원은 도둑이 이미 도망가려고 한 사항이었으므로 침해의 현재성이 없다고 해서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던 거죠. 문유진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집주인이 좀 약간 과잉으로 좀 진압했다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법원이 판결을 했다고? 그런데 이 과잉이라는 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방어 목적에 그치는 네. 상당한 정도로만 해야지 공격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건데요.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이 팔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제지만 해야지 맞붙어서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는 주먹으로 때렸는데 나는 네. 칼을 들었다. 우리나라는 과잉방어로 봅니다. 빨랫대 사건에서도 도둑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는데 이 주인이 빨랫대를 사용해서 폭행했다. 도둑이 넘어져 있었는데도 계속 때렸다는 거는 방어행위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거를 과잉방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맨손으로만 그게 되나? 막으라는 네. 이야기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저 같은 여자들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우리 법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이 부분을 미국의 경우랑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이 캐슬 독트린이란 미국의 법 규정이 있는데 네. 내 집, 내 땅이나 내 차량에 침입한 사람을 총기 등으로 공격한다고 해도 미국은 기소당하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나나 씨가 집에 들어온 강도에게 어떤 가혹한 공격을 해도 미국 법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캐슬 독트린 법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강도 피의자가 흉기를 든 채 침입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공격당해서 다쳤다고 피해자인 나나 씨를 살인미수로 고소를 한다는 이 발상이 아예 불가능한 거죠. 야, 진짜 뭐 들으면 들을수록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법이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자기 방어를 위한 물리적 대응, 그러니까 상대를 뭐 가격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어요. 불행하게도.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자, 그러면 제가 예. 그 MC분들께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20대 남성이 네. 40대 남성과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40대 남성은 20대 남성의 목을 조르면서 심하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 20대 남성이 책상 위에 있던 이 고무망치로 40대 남성을 한 대 때려서 상해를 입혔어요. 네. 20대 남성은 정당방위일까요? 아닐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소개해준 사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엄격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망치잖아요. 고무거든 어쨌든 간에 망치로 가격했다. 저는 정당방위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당방위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진짜. 그래서 그래요? 예. 딱 한 대만 때렸으니까 한 대만 괜찮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오.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40대 남성 손님이 새벽 시간 주유소 벽에다가 노상 방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유소 직원인 20대 남성이 손님에게 노상 방뇨하지 말라 이렇게 네.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노상 방뇨한 손님이 20대 직원의 목을 붙잡아서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했어요. 이때 이 직원이 예. 책상 위에 있던 고무망치로 손님의 머리를 딱 한 대 때렸고 손님은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긴 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고무망치로 딱 한 대만 가격했을 뿐
공격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이 남성을 밀치면서 사무실에서 나가게만 했고 고무망치로 다시 공격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정당방위 근거가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정당방위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CCTV를 가릴 필요 없이 정당방위로 강력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법은 정당방위 범위가 사실 좀 좁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든지 위험이 현저히 사라졌으면 물리력 행사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그래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선에서 납득이 될 만한 판결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몸부림과 저항이 무시돼서는 안 되겠죠. 가해자임에도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제도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역으로 고소한다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당방위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친절하게 알려준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